자료를 모으는데요. 인터넷이나 여러 책자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행 중에 얻은 정보, 자료를 기록하고요. 마지막으로 여행 전에 조사했던 내용, 여행 중에 얻은 정보를 잘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자, 이제 실전 글쓰기의 달인이 되어볼까요? 바로 기행문 쓰기의 달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기행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행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순서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행문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행문 어떤 순서로 써야 하나요? 기행문은요, 처음, 가운데, 끝부분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여행의 동기나 목적을 제시하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여행의 과정, 또 보고 들은 것과 감상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느낌과 감동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글이 그렇듯이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행문을 쓸 때도 꼭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써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괜찮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보기에도 좋죠.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부분은요. 동기나 목적을 써야 한다고 했죠. 동기나 목적 외에도 기대감 등 마음 상태를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여행에 대해서 미리 알아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써도 좋고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써도 좋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요. 무엇을 먼저 여행의 과정을 써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상을 써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기행문에 꼭 필요한 3가지 요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자, 여행의 과정은요. 날씨, 시간, 교통, 장소 등 여행 과정을 상세하게 써주시고요.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감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끝부분에는 아까 느낌과 감동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여행 후 느낌이나 감동을 전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써주면 훌륭한 기행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감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가운데 부분을 네. 중점적으로 좀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여행의 과정, 또 뭐 보고 들은 것, 감상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행문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여행의 과정 부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살펴볼게요. 기행문 어떻게 써야 하나요? 여행의 과정을 쓸 때에는요, 여행길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겠고요. 또 시간의 순서나 장소의 이동에 따라 써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살펴볼게요. 네. 여기 별 있죠?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정말 중요한 비법이거든요. 그렇군요. 여행길이 잘 드러나도록 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시죠? 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가는 날인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렇게만 탁 쓰면은 그렇죠. 사실 이거 그냥 뭐 서울 쓰시고 화살표 쓰시고 제주도 네. 뭐 이렇게 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네요. 여행의 목적지와 네. 그곳까지의 여행 과정이 쫙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한번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수학여행 가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찍 김포공항에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다. 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리니 공항으로 이어지는 긴 터널과 같은 길, 이 길을 우와. 만났어요. 네. 그런데 이 길을 보시면요. 네. 평평한 길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얼마나 길면. 아. 자, 이것이 무척 신기했다라고 적어 네. 있고 있습니다. 모두들 상기된 얼굴로 큰 가방을 하나씩 메고 모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네요. 비행기를 타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서 한 50분 좀 타고 나니까 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어떻습니까? 서울, 화살표, 제주 이렇게 한 것보다 네. 훨씬 더 여행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우리도 마치 여행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낌을 받으셨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함께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듯.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쓰는 과정에서 사실 이 에스컬레이터 이게 신기했다라고 적고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인상 깊었던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그것에 대한 느낌이나 묘사를 또 자세히 해주는 것이 좋은 여행 과정을 쓰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또 이 여행의 과정을 쓸 때에는요, 네. 또 참고해야 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바로 시간, 장소의 그 흐름, 순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여행을 보면, 여행하는 거 보면 시간의 네. 흐름에 따라, 네. 장소의 이동에 따라 여기저기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의 일정 자체가 글의 짜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순서대로 글을 쓴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본 곳을 소개한다. 이곳은 삼양동에 위치한 선사 유적지이다. 라고 했고요. 또 이곳은 만장굴이다. 이곳은 천지연 폭포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보고서처럼 아. 나열하듯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중요한 단순히 나열식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요. 네. 시간 순서에 따라 공간, 장소의 변화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좀 다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이렇게 시간을 표현한 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만장굴에 갔다. 또 그 다음에는 천지연 폭포에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써도 틀렸다라고 할 순 없어요. 그렇죠. 잘 하지만 썼어요.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시간, 또 맞습니다. 공간의 흐름이 잘 나타나도록요.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날 아침을 먹고 삼양동에 위치한 선사 유적지를 이동하였다라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가 잘 드러나 있죠. 그곳은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하고요. 다음 장소는 하면서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지기 전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 이렇게 여행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정말 자연스럽고 좋은 기행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네. 점심을 먹고 나서 어디에 도착했다.